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의 마중물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만약 경영을 한다면 이라는 건데요. 어느 날 당신이 회사의 CEO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 전 경영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경영을 한다면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물론 자신이 지금 CEO든 아니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을 제대로 리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려면 먼저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업종과 경영 환경, 조직 구성원의 역량 등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직 CEO인 A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영이란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CEO로 근무하는 동안에 반드시 세 가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첫째,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기업, 비전의 설정, 둘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영 목표 설정, 셋째는 수익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수익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조하여서 기여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적절한 보상을 받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조직 구성원이 있다면 퇴출도 망설임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직이 고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고 통제하겠다고 했으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CEO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상기 사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기업의 임원인 B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끌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 그는 향후 CEO가 되면 5가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단기 목표와 중비 목표, 나가서 3년 뒤 비전 제시를 통해서 조직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탑5 우선 과제를 정리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훌륭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다시 탄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강력한 리더십으로 때론 부드러운 어머니 같은 리더십으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시간, 자금, 인력 등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조직은 비효율적이 되고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다섯째, 시장 환경이나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끊임없이 파악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변화관리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경영을 결과로 말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임원인 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이란 한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과 자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끄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CEO가 되면 다음 5가지를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비전 수립과 목표 설정입니다. 경영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직원들과 공유하여 이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람 중심의 경영입니다. 경영의 본질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성장과 동기부여, 수평적인 소통과 신뢰 형성, 포용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위한 명확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직관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입니다. 넷째는 혁신과 변화관리입니다.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제품과 서비스 조직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데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성과평가와 책임 경영입니다. 경영자는 조직의 성과와 관련돼서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경영의 본질은 사람을 중심에 둔 목표 달성이며 이를 통해서 조직의 성장과 구성원의 성취감을 동시에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기 5가지를 제대로만 실천한다면 훌륭한 CEO가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만약 경영을 한다면 다음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상기 세 리더의 이야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당신이 차기 CEO로서 상기 사례와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새 리더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회사만 독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당신이 생각하는 경영의 우선순위 3가지는 무엇인지, 피터 드래커는 경영을 효과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초점을 맞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의미 있는 비전과 목표 설정을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과 고객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혁신 구축 및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통해서 지속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의 현재와 미래는 어떠한가요? 예를 들어 자기 진단으로서 현재 경영과 미래 준비를 각 10점 만점으로 몇 점인가요? 갭이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요? 경영의 우선순위는 명확하고 경영자로서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질문이 회사를 제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김영현 교수님의 컬럼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CEO가 된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여러분이 두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그 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희대학원 경에는 이제 코칭 사이언스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석사과정인데요. 좋은 교수님들과 그리고 원우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경희대학원 석사 코칭 사이언스에 오시면 경영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